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태지원 작가님의 그림의 말들이라는 책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리가 평소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나 한 번쯤 막혔다고 느낀 부분을 저자는 미술 작품을 보면서 영감을 얻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현실적이면서 미술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해주는 책입니다. 오늘은 책 내용 중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무기력 대처법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학창시절 나는 벼락치기의 달인이었다. 시험 이틀 전까지 한껏 쉬다가 전날 울면서 밤을 새우고는 했다. 억지로 공부하며 밤을 지새우는 당일도 행복하지 않았지만 할 일을 미루면서 쉬고 있는 날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TV나 만화책을 붙잡고 긴 시간 앉아있긴 했지만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상태였으니까. 시험 2주 전부터는 아직 시험 공부할 시간이 14일이나 남았어. 시간은 충분해. 식으로 날짜를 셌다. 남은 날짜가 3일 이내로 적어지는 순간이 오면 그 시점부터는 시험까지 남은 시간을 계산했다. 시험 시작 시간까지 72시간 남았다. 밤에 잠자는 시간을 빼면 50시간 정도는 남은 거야. 많이 남았네. 시계에 엉터리 계산을 반복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고조됐다. 불안감을 지우지 못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운명의 시험 전날이 다가와 밤을 새울 때는 며칠 전까지 게을렀던 나를 한껏 저주했다. 다음번 시험에는 벼락치기를 하지 않고 미리 공부할 거라 결심했으나 여지없이 동일한 패턴을 반복했다. 조금 괴로운 순간이 있긴 했지만 벼락치기 습관이 학교 다닐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다. 성인이 된 후 문제가 커졌다. 장기간 해야 할 일이 있어도 벼락치기를 믿고 마감날까지 버티다 포기하는 경우가 생겼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일도 늘어갔다. 게으름이 계속되다 무기력하다는 느낌에 빠지기도 했다. 빨리 무엇인가 해보아야 하는데 나도 남들만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으름이 문제라고 생각하다 막판에는 난 아무것도 못 해낼 것 같다는 비관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생각이 이 정도에 미치면 이미 헤어나기 쉽지 않다. 애초에 내가 뭘 하고 싶었는지 잊어버리는 증상도 나타났다. 지금은 벼락치기 습관과 게으름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시험을 잘 보고 싶다거나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게 컸던 게 문제였다. 뭐든 잘하고 싶었고 실패하기 싫었다. 전력 질주하다 실패하는 벽에 깨지고 부딪히기 싫었다. 차라리 노력을 덜하면 실패하더라도 덜 억울할 것 같아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는 일이 잦아졌다.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마음이 무기력에 이른 것이었다. 완벽주의가 나를 게으름으로 밀어넣을 때마다 작은 일에 집중하는 순간을 그려낸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작품을 떠올려 본다. 베르메르는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다. 네덜란드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황금 시대에 활동했다. 현재 진위 논란 없이 그의 작품이라 알려진 그림이 30여 점에 지나지 않아 그의 작품은 엄청난 희소성을 지닌 것으로 유명하다. 베르메르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그림은 아무래도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일 것이다. 모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작품은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크게 뜬 눈, 살짝 돌린 고개, 앳되어 보이는 소녀의 모습은 감상자를 매혹시킨다. 모델의 윤곽선이 부드럽게 표현되어 그림의 신비감을 더한다. 미국의 역사작가 트레이시 슈발리에는 이 작품을 소재로 하여 역사소설 진주 귀고리 소녀를 썼는데 2003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되면서 그림은 더욱 큰 유명세를 탔다. 일상적인 장면을 신비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화폭에 담는 것이
베르메르 작품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잘 느낄 수 있는 작품 하나가 레이스 뜨는 여인이다. 노란색 쇼를 거친 한 여인이 레이스를 뜨는 중이다. 그녀는 지금 왼손에 있는 두 짝의 실타래로 조심스레 바늘을 꽂고 있다. 섬세한 눈길로 레이스를 들여다보는 모습에서 여인의 온 신경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쪽에는 재봉실이 삐져나온 쿠션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작품의 크기는 24, 21cm에 불과하여 작은 크기의 캔버스에 여인의 모습을 표현해낸 화가의 섬세함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부드러운 윤곽선 속에서도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림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베르메르는 이처럼 일상적 행위에 집중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다양한 작품 속에 그려냈다. 우유를 따르는 여인, 저울을 다는 여인 등이 그 예다. 우유를 따르거나 저울에 물건을 재어보는 행위가 특별한 행동은 아니다. 물론 저울을 다는 행위 속에는 임신한 여인이 태아의 성별을 가늠하고 있다거나 영혼의 무게를 재고 있다는 등 수많은 해석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그림에서 볼 수 있는 표면적인 행동은 저울을 바라보는 것이니까.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정적으로 담아내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건한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그림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신비로운 분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작품 속 여성들은 전적으로 자신이 하는 행위에 집중해 있다. 레이스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작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 우유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릇에 담으려는 모습, 신중하게 저울을 바라보는 여인의 모습에서 소박하고 절제된 행위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고요한 분위기도 짐작 가능하다. 이전까지의 유럽 회화는 역사 속 큰 줄기가 되는 사건을 역동적으로 담아내거나 신화와 종교 속의 극적인 이야기를 주제로 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17세기의 네덜란드 풍속화는 일상을 주제로 한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었다. 베르메르가 살던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오랜 지배를 끝내고 정치적 안정과 국제 무역을 통한 경제적 번영까지 일구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가톨릭 국가였던 스페인으로부터 벗어나 칼뱅주의에 따른 프로테스탄트 종파를 따르며 신앙의 자유도 얻었다. 칼뱅주의는 현실 생활에서의 성실함, 건박함, 절제를 강조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베르메르는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수행하는 작은 일과를 특유의 분위기로 작품에 담아냈다. 이로 인해 그의 풍속화를 종교적인 의미를 담은 작품들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왕족이나 귀족이 아닌 평범한 이들이 그림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당대 네덜란드 시민사회의 발전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앞서 설명한 레이스 뜨는 여인은 웅장한 분위기의 작품도 거창한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작품도 아니다. 그런데도 관람객은 작품 속 여인의 모습에서 눈을 떼기 어렵다. 자신이 하는 일에 고요히 집중하는 그림 속 인물의 모습에서 고요한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건한 마음으로 작은 과업에 집중하는 순간, 그 찰나의 고요함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온다. 내가 게으름과 무기력에 빠졌을 때는 대부분 그 작은 순간의 중요성을 잊은 때였다. 무기력증은 크나큰 성과를 이루고 싶은데 실패가 두려울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기대한 성과를 어차피 이루기 어렵다는 생각에 혼란이 오고 인생의 방향키를 잃은 느낌에 무기력한 기운도 다가왔다. 생각을 정리해보니 인생의 방향키를 다시 나에게 가져오는데 핵심이 있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몰라 혼란스러울 때에는 목표를 작은 단위로 쪼갰다. 먼 미래나 거창한 목표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포인트다. 가령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하고 싶지 않을 때 목표를 잘게 쪼개어 오늘의 목표만을 정한다. 공부를 완벽하게 끝내 시험을 잘 보겠다는 식의 거창한 목표를 버리고 오늘 할 일만 생각했다. 일을 다 하면 오늘의 나에게
먹을거리나 쉬는 시간으로 보상해 주었다. 하는 일에 성과가 없어 힘들어질 때는 아주 간단한 노력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행위에 집중했다. 퍼즐을 맞춘다거나 책을 몇 페이지만 보는 등 쉽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시기다. 글을 쓸 경우 단 반장만 써보기로 다짐한다. 글이 풀리지 않는 날에는 자료 조사나 그림 파일 찾기만 하고 끝낸다. 이렇게 작은 성취감이 쌓이니 점차 큰 집중도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실패와 성공의 기준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가령 나는 어떤 일을 하던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이를 모두 실패로 규정해왔다. 어떤 일의 결과를 0, 실패와 1, 성공만 존재하는 이진법의 세계로 다루어 왔다. 완벽하게 성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못한 것이라 생각했다. 이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이 많았다. 그래서 생각의 범위를 10진법의 세계로 늘려보았다. 가령 10. 완벽한 성공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도 0.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5나 6만큼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높은 기대치를 채우려 하면 두려움에 쫓아오기 쉽고 이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가져오기 때문에 차라리 기대치를 낮추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글쓰기의 경우 단번에 만족할 만한 글을 쓰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쓰기 싫은 상태가 이어지니 차라리 엉망인 초고를 쓰고 스스로 칭찬하는 걸 택했다. 며칠 후에 내가 저 글을 고쳐줄 거라 믿고 만족하는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같은 글을 고치고 또 고쳤다. 성공과 실패를 섣불리 규정하지 않고 완벽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니 꾸준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 브런치에 1년 이상 매주 글을 연재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었다. 무기력한 생각과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땐 이루고 싶은 일의 단위를 잘게 쪼개거나 작은 성취감을 주는 소박한 행위에 집중해보는 것이 어떨까? 소박한 행위와 작은 성취가 쌓이다 보면 마음이 단단해진다. 의외의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다. 작은 것에 정성을 쏟는 아름다움을 기억하다 보면 무기력의 순간도 점차 사라진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지금 무기력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 무기력의 느낌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무기력이 오면 무기력이 가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어쩔 땐 잘 쉬라는 내용일 때도 있고 어쩔 땐 사람을 만나라는 내용일 때도 있고 또 어떨 땐 이렇게 무기력을 벗어나는 내용을 접하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했죠. 무기력이 오면 이렇게 해야 해 라는 공식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사람마다 살아온 상황과 환경과 기억들이 달라서 나만의 무기력을 만났을 때 무기력에게 인사법을 스스로 의식하고 만들어 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책 내용이 왠지 현존 메시지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느낌이었을까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